자, 이제 둘째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계약 총론 보고 있고요. 총론을 만나고 있습니다. 종류하고 성립을 방금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게요. 계약 성립되는 게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립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만났었던 청약하고 승낙하고 이 두 가지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차 청약. 또 세 번째는 의사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계약 성립을 출제할 때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별 3개고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 시험이니까 요거 물어보다가 이제 한두 개씩 이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실현과 교차 청약은 이 조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일단 02번에 나오고 있는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이 교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교차됐다는 거는 둘 다 청약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갑 쪽에서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자, 갑 쪽에서 을한테 청약을 했어, 청약을. 근데 을은 갑 쪽에서 청약한 걸 모르고 을도 뭐 했다는 거죠? 을도 청약을 했다는 거지.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하고. 자, 학원에서 출판사한테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 개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 보내주세요. 빨리 기본서를 빨리 보내주세요. 기본서 늦으면 개강 못하죠, 그죠? 책 있어야 되니까 책 보내라고 빨리. 기본서 빨리 보내라 빨리. 기본서 100세트를 보내라. 그랬더니 출판사가 청약을 아직 못 받았어. 왜냐면 청약을 전화로 해요, 우편으로 해요? 우편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못 받았지 아직은. 갑이 편지 보냈죠. 아직 못 받은 거지. 그때 을이 출판사가 이때쯤 되면 또 보내달라고 할 때가 됐는데 왜 말이 없지? 라고 하면서 100권 보내드릴까요? 자, 기본서 100권을 보내드립니까? 라고 출판사도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둘의 갑과 을의 청약의 내용이 서로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100권으로. 자, 이때는 따로 승낙할 필요 없이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다 도달이 되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차 청약에서 계약 성립 시점은 양청약이 전부 다 도달되었을 때. 도달된 때. 그때 성립한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발송된 때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겁나 쉽죠? 그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교차 청약은 나중된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 생긴다. OX, O죠. 나중된 청약이 도달했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먼저 청약했고 을은 나중에 청약했죠. 을이 나중 청약이에요. 갑이 청약을 보냈던 게 100권 보내드릴까요? 라고 보냈던 게 11월 1일이었어요. 1일에 발신을 한 거지. 발신을 하고 그게 을한테 도착된 건 3일이었는데 을은 아직 편지를 받지 않았던 11월 2일에 을도 청약을 했고 을의 청약이 갑한테 도달됐던 건 4일이라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청약이 다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며칠을 말하는 거? 4일을 말하는 거죠. 요 4일이 바로 의리했던 나중된 청약이 도달한 그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된 청약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다음 의사실현입니다. 이거는 의사실현은 우리가 마트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계산하는 사람 여기 있고 여기다가 물건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림을 못 그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여기에다가 뭐 만두도 올려놓고 만두, 냉동만두, 그리고 삼겹살, 고기, 그죠? 뭐 술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놨어. 그렇게 탁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내가 이것들을 살 거라는 거다, 안 살 거라는 거다. 살 거라는 거지. 그죠? 말로 했어, 행동으로 했어. 행동으로 한 거지, 행동으로. 딱 올려놓은 거죠.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승낙으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그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그게 의사실현이라는 거죠. 의사실현. 자판기가 이렇게 서 있어. 자판기가 이렇게. 요새 자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자판기. 그죠? 자판기 커피. 캔커피 500원. 캔커피 500원 해가지고 자판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그럼 자판기가 서가지고 캔커피는 500원입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가격 제시했어? 가격 제시 안 했어? 제시했잖아. 500원이라고 제시했잖아. 구체적이죠? 그리고 의사표시라는 거는요. 의사표시는 말로 해도 되지만 행동으로 해도 돼요. 묵시적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커피를 팔겠다는 거지. 청약을 하고 있는 거지. 청약을 이렇게. 자, 청약을 특정인에게 해, 불특정 다수한테 청약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갑이. 자, 이 청약을 만났던 갑이 가가지고 승낙을 해요? 돈을 넣어요? 돈을 넣는 거예요. 그죠? 자판기한테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의사표시할 때 말로 안 하죠. 말로 안 하고 돈을 투입시키는 돈 투입. 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은 요게 매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의사실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청약 같은 경우는 533조에 나와 있듯이 자, 조문 속에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을 때 자, 줄 치세요. 양청약이 도달한 때 발신 X, 양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성립. 자,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나중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밑에 쪽 03번입니다. 의사실현입니다. 532조입니다.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는 어떤 사실이 있었을 때 마트에서 물건을 올려놓는 사실이 있었을 때 자판기에다가 돈을 투입시키는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성립의 모습 3가지 봤습니다. 3가지. 청약, 승낙, 합치, 교차 청약, 의사실현. 자, 성립의 3가지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건 우리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일단 칠판부터 좀 닦을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만나볼 내용은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이에요. 여기서 쌍무자가 생략돼 있어요. 쌍무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계약의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책에. 계약의 효력.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오고 세 문제 출제. 세 문항 출제가 되고 출제 논점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출제 논점은 첫 번째 출제 논점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게 첫 번째 출제 논점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논점은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 그 세 번째 출제 논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게 출제 논점 세 가지고 각 파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효력 파트가.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여기부터. 동시행의 항변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이라는 거는요. 이행을 할 때 나중에 하라는 거다, 동시에 하라는 거다. 동시에 하라는 거죠. 동시에 해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동시에 해야 공평해.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물건부터 받아요, 돈부터 줘요? 동시에 하라는 거죠. 그죠? 동시에 물건 살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현실 매매 말고 부동산 매매를 생각해 보면요. 자, 예를 들어 갑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자, 아파트를 매도하고, 을 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죠. 매도자, 매수자.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라고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아파트를 매매합시다. 자, 갑 쪽에서는 아파트 102동 1602호 아파트 팔고요. 1602호를 팔겠습니다. 을은 이 아파트를 4억에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계약이 성립될 때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매수자 쪽에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계약금 보내야 돼요. 계약금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줘도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매매할 때 주로 계약금을 주죠. 부동산은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먼저 을이 계약금 준 거예요. 계약금을. 그렇죠? 계약금을 얼마를 줘요? 4천만 원. 계약금 4천만 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줘요? 중도금 줘요. 중도금 줍니까? 중도금. 매매 합의하고 나서 중도금을 주는 거죠. 중도금을. 계약금 주고 나서 뭐 예를 들어 한 달 뒤에는 중도금을 주도록 한다. 중도금을. 그죠? 중도금 뭐 예를 들어 1억 6천. 그리고 나서 뭐 줘요? 잔금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잔금을 줄 때는 잔금만 줘요? 서류 받아야 돼요? 서류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동시에 하시라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되니까.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서로가 서로 못 믿죠? 그럼 나는 안 할 거야. 왜냐면 네가 안 하니까. 네가 물건을 안 넘기니까 나 잔금 안 준다. 그럼 갑도 입장 똑같지. 네가 잔금 안 주니까 나도 물건 안 넘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중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 역할이 이거예요.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거죠. 그죠? 안 싸우게. 혹은 뭐 법무사. 등기 칠 때 법무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을이 잔금 칠 때 자기 돈으로 해요? 대출금 줘요? 주로 현실에서 대출금으로 주잖아요. 이해하세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 줄 때 승인을 빨리 해줘? 천천히 해줘?
천천히 해주다는 거, 은행에서.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어쩌다 보면은. 그럼 그때 얘가 잔금 날짜를 못 맞추게 되면은 갑도 물건을 넘겨, 물건 안 넘겨? 물건 안 넘기는 거지. 근데 을이 빨리 자기가 가져와야, 빨리 이걸 가져와야 내가 또 세입자 받거든. 세입자 받을 수 있거든.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세입자가. 전세금 넣은 전세권자가 지금 들어가려고.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잔금을 못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갑한테 선생님 지금 세입자가 지금 얘가 이분이 지금 아들이 3명 여기 애들 3명 있어. 3명 아들이. 아들만 3명 집이라고. 빨리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은행에서 일주일만 기다려달래. 대출 일주일만 기다려달래요, 선생님. 물건부터 먼저 넘기면 안 됩니까? 선생님, 잔금 제가 일주일 뒤에 드릴 테니까 물건부터 넘기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갑이 물건을 넘겨, 물건을 안 넘겨? 안 넘기는 거예요. 왜 안 넘기죠? 네가 잔금 안 주니까. 이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항변. 이게 항변권 행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잔금을, 자, 선생님께서 지금 저에게 잔금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물건을 넘기겠습니다. 넘기지 않겠습니다.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선생님 제발요. 지금 급해요. 제발 좀. 예?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는 거죠.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을.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나중에 물건 넘겼다가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반대로 해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정확한 날짜에 잔금을 잘 주시면은, 즉 이행을 하면 나도 물건을 넘겨주겠죠? 이행을 하는 거지. 이게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이행을 안 하면 나도 안 할 것이요. 하시면 나도 할게요. 이게 동시행원입니다. 네. 자, 이거는 매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매매만 그런 거 아니고 가령 자,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갑하고 을이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차. 자, 보증금을 500만 원 드렸고요. 자,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얘가 세입자예요. 세입자. 임차인. 그리고 갑은 임대인이죠. 이때 2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2년으로. 그래서 2년이 끝났어. 2년이 끝났다는 거는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지. 기간 만료.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 그럼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을이 갑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뭐죠? 방 뭐 해주기? 빼주기. 맞아요. 방 빼주기. 방 빼주기. 이게 을이 해야 될 채무예요. 채무. 빼줘야지. 청소해야 돼? 청소 안 해도 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청소는 부수적인 거고 방 빼주는 게 주된 채무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주인 할머니는 뭐 해줘야 돼요? 보증금을 빼줘야지. 보증금을. 내 피 같은 돈을. 보증금을 빼주기. 이게 할머니의 채무라는 거지. 이렇게. 이때 보증금 먼저 빼줘야 돼? 방부터 빼야 돼? 동시에 하시라는 거죠. 그죠? 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 근데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응?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응? 학생 안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안 나가. 방 안 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학생이 아니 할머니가 보증금 안 주시니까 나도 방 뺄 거야? 방 안 뺄 거야? 안 뺄 겁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항변권. 이렇게.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네? 버티기 모드죠. 네. 항변입니다. 자, 근데 할머니가 보증금도 안 주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겁나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가 독한 할머니라 가지고 독한 할머니라서 나가라고 하면서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맨날 찾아와.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갔어야 됐어. 군대 가야 되니까 보증금 받아서 가야 되잖아. 맞아요? 보증금 빨리 받아야지, 보증금을. 네. 근데 할머니가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를 네가 찾아오면 다음 세입자를 네가 찾아오면 걔한테 500 받아갖고 너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할머니가. 저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2주 뒤에 입대해야 돼. 2주 뒤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상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상이죠. 그래서 계속 안 나가고 버티니까 할머니가 소를 제기하신 거예요. 소제기. 소송을 제기한 거지, 소를. 그럼 소 제기한 쪽을 뭐라 그래요? 그걸 원고라 그래요. 소송을 시작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원고예요. 소 받는 사람이 피고예요. 그러면 원고에서 피고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장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 빼라 빨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을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안 빼고 버티고 있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이 방을 빼라고 좀 판결 좀 내려주세요 라고 소제기하는 거지. 그때 소장 쓸 때 할머니가 소장 쓸 때 자기가 잘못한 건 써 안 써? 그건 안 쓰지. 지가 잘못한 거든. 내가 보증금을 안 빼줬습니다 라고 소장에 써 안 써? 안 써. 그냥 방만 빼라는 거지. 방만 빼라고.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피고한테 물어봐요. 너 왜 방 안 빼? 이렇게 물어본다고 판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답변. 이때 피고가 답변서를 잘 써야 판결도 잘 떨어지겠죠. 이때 답변서 쓸 때 여기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증금을 안 줘서 저도 안 빼고 있습니다라고 써야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서를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판사님이 그런 거였어? 알겠어. 그럼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거지. 판결 내릴 때 뭐라고 판결 내리냐면은 상환 급부 판결.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도 하고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예요. 원고는 보증금을 빼줘라. 피고는 방을 빼줘라. 알겠지? 끝! 이렇게 판결 떨어지는 거예요. 겁나 허무하죠? 동시에 하시라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판결 떨어져.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면은 원고가 승소한 것 같지만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피고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 뜻은 비겼다는 뜻입니다. 비겼다. 둘 다 빨리 이행하세요. 이렇게 판결 떨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초등학생들 싸우면 여자애들 싸우면은 주먹으로 안 치고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그죠? 머리끄댕이를 둘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그게 동시행 관계예요. 누가 먼저 놔야 돼요? 동시에 놔야 되는 거지. 근데 동시에 안 놓는 거죠. 네가 먼저 놔라. 네가 먼저 놔라. 싸우는 거죠. 그때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동시에 놓으라고. 둘 다 놓으세요라고 하겠죠? 그게 무슨 판결이에요? 그게 요거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거죠. 원고 일부 승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밑에 개념 보죠. 개념. 자, 사례접근 민법 박스 안에서 1번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을 빼줘야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방을 비워줘야지. 이 관계가 동시 이행 관계다. 28회 때 나왔습니다. 28회 기출. 자, 2번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도 안 빼주면서 방 빼달라고 하시면 그럼 임차인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변을 하는 거다. 자,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기시키는 거예요. 방 빼는 거 연기할 거야. 할머니가 지금 보증금 안 주시니까요. 자, 3번입니다.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던 주인이 방 빼달라고 명도 소재기했습니다. 반환하라고 소송 걸었습니다. 자, 임차인이 항변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상환 이행 판결이다. 원고 일부 승소를 명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만약에 할머니가 소재기 했을 때요. 소재기 했는데 방 빼라고 소재기 했는데 피고 측에서 답변 안 하면 이때는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 내리겠어요? 피고는 방 빼라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는 원고 일부 승소가 아니라 원고 전부 승소 돼버리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536조 내려갑니다. 자, 1항 확인하죠. 1항.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내려가서 밑에 칸 내려가서 자, 동시에 항변권의 뜻이 나오죠. 쌍무계약에서 이행할 때까지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다. 이게 동시에 항변. 자, 오른쪽 가가지고요. 자, 파란 색깔 2번에 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와 있어요. 언제 항변권이 성립합니까? 그 첫 번째는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쌍무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채무가 대가적으로 엮여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채무의 맞물림이라 그래요. 채무의 맞물림.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있고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랬다? 쌍무계약이라 그랬다. 쌍무계약. 이렇게 계약이 쌍무계약이어야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쌍무계약이 아니고 을 쪽에서는 채무가 없어요.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 그래? 편무라 그러지. 편무. 편무계약은 한 사람만 채무 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무슨 계약이어야 된다? 쌍무계약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타이틀이 편무계약의 효력이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이 다 쌍무계약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이. 자, 그래서 성립요건 첫 번째는 성립요건 첫 번째. 계약은 반드시 쌍무계약이어야 된다. 첫 번째 성립요건. 자, 두 번째 성립요건. 이행일이 되어야 한다. 이행일 되어야 한다. 할머니, 저는 방을 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항변을 하려는데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어. 기간 만료되지 않았다고. 네가 2년 동안 살기로 했는데 지금 산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럼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거죠. 그럼 을은 항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을이 항변하는 건 끝나고 나서죠. 맞습니까? 임대차 끝나고 나서 얘가 이 할머니가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그때가 됐을 때 그때 항변을 하는 거지. 임대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항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잔금 안 주고 버티겠습니다. 물건 안 넘길 겁니까? 그럼 저 잔금 안 줄 겁니다. 라고 버티는 거. 그것도 잔금 주는 날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갑 쪽에서 물건을 넘기기로 한 그 날짜가 되어야지 비로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버티는 거는 잔금 가지고 버티는 거잖아요. 잔금 안 준다. 너 물건 나 잔금 안 준다. 잔금 안 준다. 근데 준도금은 항변해야 준도금을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야 돼요. 그죠? 준도금은 먼저 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선이행 의무. 네. 이제 막 학원이 힘들어지니까 강사가 학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월급이 안 들어왔네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죠? 뭔 상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좀 봐달라고, 힘들다고 하고 힘드니까 좀 무급으로 네가 좀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지. 그럼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수강생 기다리고 있어. 네? 수강생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강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이때 그 강사가 받는 급여는 강의하면서 급여를 받아요? 강의하고 나서 급여 받아요? 강의하고 나서 받는 거지. 후급이죠, 후급. 그게 무슨 의무다? 그게 선이행 의무라는 거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을은 준도금을 가지고 항변을 해야 돼? 닥치고 준도금 줘야 돼? 닥치고 줘야 된다는 거지, 너는 지금. 그러니까 항변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지금. 이행일 돼야 된다. 자,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무의 변제기. 이 변제기라는 말이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게 이제 이행일이란 뜻이에요. 이행일이 돼야 된다. 그때 항변을 하는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성립 요건 세 번째는 둘 다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변하는 거다. 한 명이라도 이행을 했으면 그건 항변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다. 이 세 가지 성립 요건입니다. 자, 책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양괄호 1번에 쌍무 계약으로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걸 결련성이라 그래요. 무슨 성이라고요? 결련성. 채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갑의 채무하고 을의 채무하고 서로 맞물려 있어. 이거를 채무의 결련성,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련성.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 이행관계다. 자, 그리고 2번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자,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거는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받았던 것들을 돌려줘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랬죠?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랬어요. 뭔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거죠. 부당이득. 네. 이행을 하고 나서 무효가 돼버린 거지. 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 쪽에서는 약속한 대로,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을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아파트를 인도시켰고 명의도 을 명의로 옮겼어요. 등기 쳤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을도 약속한 대로 갑한테 돈을 준 거지. 대금 5억을 갑한테 준 거지. 아름답죠. 아름답죠. 물건 넘겨주고 돈 주고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 안 나옵니다. 자, 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매매, 갑과 을이 했던 매매가 뭐가 돼버렸어? 무효가 돼버렸다는 거지. 이러면 이제 안 아름다워지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가 되기 전에는 을이 갑한테 받았던 아파트 있죠. 이거는 정당한 이득이에요. 계약을 해서 내가 얻은 정당한 이득. 갑이 받은 5억도 정당한 이득이죠. 내가 팔아서 받은 거니까. 근데 매매가 딱 무효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는 을이 받았던 아파트가 정당한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이 돼요. 무효가 돼가지고 부당이득.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받았던 5억도 정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이 돼요. 왜 부당한 이득이 돼버린 거죠? 무효가 돼버려서. 무효가 돼버려서 이거 부당이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을 뭐 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래요. 을도 아파트를 반환해야지. 둘 다 반환해야지. 이때 5억부터 반환한다, 아파트부터 반환한다. 동시에 반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동시행 관계라는 거죠. 반환할 때. 그게 지금 2번이에요.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시켜주는 거, 물건 돌려주는 거, 동시이행 관계다. 18회, 26회. 18회하고 26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이 끝났어. 전세가 종료가 된 거지. 그러면 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전세권자는 방을 빼줘야죠. 이거를 목적물 반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적물 인도라고 써놨죠, 책에서. 자,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도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죠. 그죠? 17회, 20회, 24회, 27회. 전세가 끝나면은 둘 다 같이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많이 나오죠, 많이.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주의라고 된 거 확인하세요. 주의. 쌍무 계약 말고요. 무슨 계약? 편무 계약이요. 편무 계약에서는요, 항변권 인정 안 돼요. 채무가 한 개밖에 없거든, 여기는. 자, 그리고 그 밑에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하는 거 하고 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 말소시켜 주는 거 하고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죠? 변제부터 먼저 해줘야 돼. 그쵸? 변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갑이 이렇게 아파트를 들고 있지,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아파트를 내 생돈으로 살 수 없어서 대출 끼고 사잖아, 대출 끼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그리고 저당권은요, 아시다시피 물권이에요, 물권. 저당권 채권 아닙니다, 얘는. 물권. 물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다,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지배하는 거죠.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돈 안 갚으면, 얘가 돈 안 갚으면 아파트 뭐 합니다? 경매해버립니다, 경매를. 네, 저당권 등기 돼 있죠,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채무를,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빚을 돈 갚으셔야 돼. 변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제를. 은행에서는 이 등기돼 있는 걸 뭐 해야 되죠? 말소시켜야 되지. 이 등기 말소라 그래. 이때 이 양자의 채무가 동시이행이 아니고 돈 갚는 거 있죠? 요게 선이행이라는 거지, 선이행.
먼저 네가 돈부터 갚아야지. 네가 돈을 먼저 갚아야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은행에서 등기 지워주는 거지. 동시행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이때 저당권 말소할 때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 말소할 때 얼마 들어요? 비용 모르세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럼 그 5만 원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한다. 누가 부담해야 되죠? 누가 부담? 채무자가 부담해야 돼. 지가 지 물건에 있는 거를 지우는 거죠? 지가 부담해서 지워야 돼요. 만약에 대출 받을 때 처음에 대출금 주면서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등기할 때도 비용 들죠? 그때도 비용 들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은행 니들이 부담해야지, 니들이. 그쵸? 은행이 부담해야지. 근데 이 은행 요놈들이 그 비용을 채무자한테 부담시키더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때 그 비용 있잖아요. 그걸 채무자가 부담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열받아서 소송했어요. 아니 비용을 니들이 설정 등기 비용을 니들이 부담해야지, 니들이. 왜 우리한테 부담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은 채권자,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 때린 거죠. 그래서 얘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얘들이. 잘 따지셔야 돼, 그런 거. 예.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랬더니 은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국민채권 매입. 그것도 돈 들죠? 그거 다 부담시켜요, 다른 것들은. 등기 비용만 쏙 지들이 하고 나머지 다 빼는 거죠. 나머지 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갑니다. 성립요건 두 번째.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확인합니다. 이행일자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입니다. 1방이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항변을 해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둘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 확인하세요. 둘 다 안 하고 있어. 둘 다 확인합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효력이요. 항변권의 효력은 첫 번째,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효력,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 안 져.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안 하고 있거든. 둘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갑도 책임 없고 을도 책임 없고 둘 다 책임 없다는 뜻. 자, 그리고 3번 내려갑니다. 소송 들어갔을 때는 항변권을 원용하게 됐을 때 상환 급부 판결 떨어지는 거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그랬습니다. 자, 단락에서 첫째 줄 오른쪽에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항변권을 원용시켰다. 자, 여기서 원용했다는 건 주장을 했다는 거죠. 피고가 나서서 판사님 저는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원용을 했다. 그런 경우 법원은 원고 패소하면 안 되고 상환 이행 판결 내려야 된다. 둘 다 하세요. 이렇게 판결 떨어져요. 같은 말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항변권이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위헌부담 이어서 보겠습니다.